안녕하세요, 퓨리온AI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HTML로 뼈대를 세우고 CSS로 멋진 옷을 입혀줬죠. 하지만 지금 우리 웹사이트는 잘 만든 마네킹과 같아요. 보기엔 좋지만 말을 걸거나 만져도 아무 반응이 없죠. 오늘은 드디어 이 마네킹에 생명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바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신경계를 이식해 볼 건데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웹사이트는 여러분의 클릭에 반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를 해볼까요? 자바스크립트를 HTML에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문서의 맨 마지막 /body 태그 바로 위에 놓는 것입니다. 이건 브라우저가 화면의 구조인 HTML을 전부 그린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아주 클래식하고 안전한 정석 같은 방법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코드를 관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헤드 태그 안에 스크립트를 모아두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냥 이렇게 위치만 바꾸면 큰일 날 수 있는데요. 왜냐면 브라우저는 위에서 아래로 코드를 읽는데 헤드에서 무거운 자바스크립트를 만나면 화면에 그리기도 전에 멈춰서 스크립트를 해석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결국 사용자는 하얀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파일을 미리 다운받는 시간적 이점과 화면을 막지 않는 안정성이라는 최고의 장점만 쏙쏙 뽑아내는 거죠.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헤드 안에 디퍼를 붙여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경망 연결을 마쳤으니 이제 진짜로 웹사이트의 반응을 만들어 볼까요? 클릭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저 버튼의 아이디는 마이버튼이라는 고유한 이름표를 붙여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클래스와 아이디 선택자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클래스는 마치 그룹 이름표와 같고 아이디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민등록번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요소를 선택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HTML 요소를 찾아내는 선택자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사실상 모든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책임지는 기본 선택자 3대장을 알아두시면 매우 편리한데요.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이디, 클래스, 그리고 태그 선택자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자만 확실히 아셔도 CSS와 자바스크립트가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요소를 HTML상에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선택자는 우리가 스타일을 전달하고 싶은 HTML 요소를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한 주소와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기본 선택자들을 서로 조합하거나 마우스를 올렸을 때와 같이 특정한 상태를 조건으로 거는 등 훨씬 더 정교한 응용 선택자들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 3대 선택자만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아이디와 클래스 선택자 중에서 언제 무엇을 써야 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페이지에서 딱 하나뿐인 중요한 녀석인가? 라면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건 앞으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기능을 하게 되겠는데 라면 클래스를 부여해 주세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게 마법의 3단 주문을 외워볼게요. 1단계, 요소를 선택한다. const my button은 document.querySelector my button 코드를 작성해 줘 볼까요? 여기서 document.querySelector my button은 다큐먼트 객체야 너가 가진 쿼리 셀렉터 기능으로 아이디가 my 버튼인 HTML 요소를 찾아줘. 여러 개가 있더라도 제일 처음 찾은 것 딱 하나만 주면 돼 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도서관에 가면 컴퓨터 검색 기능이 있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책을 검색해서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document.querySelector my 버튼을 작성해 줬다면 왼쪽에 const my 버튼은 그렇게 찾아온 버튼에게 my 버튼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앞으로 편하게 쓰려고 변수라는 상자에 저장해 두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라는 보관함을 만들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const와 let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딱 하나, 한 번 넣은 내용물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 둘 중에 무엇을 써야 할까요?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무조건 const로 선언해 주세요. 그러다 나중에 이 값은 중간에 바뀌어야 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가서 let로 살짝 고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관계, 이벤트를 기다린다. add event, 리스너는 단어 그대로 이벤트를 듣는 청취자를 추가한다는 뜻인데요. 이건 마치 우리가 찾아낸 my 버튼에게 전문 경호원을 한 명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호원 add event listener 함수에게는 두 가지 정보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요. 첫째, 무엇을 감시해야 할지, 둘째, 임무를 포착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입니다. 2단계에서는 무엇을 감시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클릭이라고 적었었죠? 이건 클릭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지 감시하라 라는 뜻입니다. 만약 마우스를 올리는 것을 감시하고 싶다면 마우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클릭, 마우스 오버와 같은 이 이름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웹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 사이에서 미리 약속된 공식 사건 목록과 같은데요.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식 암구어 같은 거죠. 예를 들어 키다운은 키보드가 눌렸을 때, 스크롤은 페이지가 스크롤될 때처럼 수십 가지의 정해진 암구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필요한 암구어를 골라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3단계, 실행할 동작을 알려준다. 이제 임무를 포착했을 때 add event listener 함수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add event listener 함수 경호원의 행동 매뉴얼인 거죠. 우리는 클릭이 감지되면 alert이라는 경고창을 띄워라 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전달한 겁니다. 즉, 이 코드는 my 버튼에게 클릭이 감지되면 이 행동 매뉴얼을 즉시 실행시켜 라고 지시하는 완벽한 명령 체계인 셈이죠. 자, 이렇게 클릭이 감지되면 무엇을 할지 함수 안에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선 간단하게 alert이라는 경고창을 띄워볼게요. 드디어 우리 웹사이트가 우리의 행동에 반응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경고창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경고창만으로는 좀 심심하죠? 요즘 웹사이트의 필수 기능인 다크 모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원리는 간단해요. 자바스크립트로 바디 태그에 다크 모드라는 특별한 클래스를 붙였다 떼었다 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 style.css에 다크 모드 클래스가 붙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정의해줘 볼게요. 배경은 까맣게, 글자는 하얗게 라고 작성해 줍니다. index.html에서는 다크모드용 버튼인 id는 다크모드 토글을 추가해 줄게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가서 모드 전환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디 태그에 다크모드 클래스를 붙였다 떼는 코드를 작성해 줘 볼게요. 즉,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클래스 이름이 다크모드인 클래스를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반복해주는 메서드인 토글을 작성해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이벤트를 감지할 버튼은 HTML상에서 ID로 정확히 지목을 해주고 스타일에 따라 모습이 바뀌어야 할 바디에는 클래스를 붙였다 떼는 것이 이 기능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코드 한 줄에는 아주 유용한 개념 3가지가 숨어 있으니 1분만 집중해주세요. 첫째, 클래스 리스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건 HTML의 클래스 속성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 리모컨, 즉 클래스 리스트에는 클래스를 추가하는 add 버튼, 제거하는 remove 버튼, 그리고 잠시 후에 볼 토글 버튼처럼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필요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이 똑똑한 리모컨, 즉 클래스 리스트의 정식 명칭은 DOM 토큰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HTML 설계도에 있는 클래스 이름들의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라 편리한 버튼들이 포함된 특별한 목록인 셈이죠. 둘째, 그리고 이 리모컨에서 가장 주목할 버튼, 바로 우리가 사용한 토글입니다. 토글은 영어로 껐다 켰다 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해당 클래스가 없으면 추가하고 있으면 제거하는 일을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해주는 지능형 자동 스위치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리스트처럼 중간에 대문자가 섞인 표기법을 카멜 케이스라고 불러요. 단어 모양이 낙타 등처럼 울퉁불퉁하다고 붙은 이름이죠. 자바스크립트에선 띄어쓰기를 못 쓰기 때문에 여러 단어를 합칠 때 두 번째 단어부터는 대문자로 시작해서 읽기 쉽게 만들어주는 개발자들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자동 스위치가 만드는 드라마틱한 변화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토글로 자동 스위치까지 완성해봤네요. 오늘 우리는 버튼 클릭, 경고창, 그리고 다크 모드 전환까지 구현해봤습니다. 지금은 코드가 짧아서 괜찮지만 기능이 많아지면 스크립트 JS 파일이 금방 복잡해지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들은 코드를 기능별로 이름표를 붙인 상자에 담아둡니다. 이 상자가 바로 함수예요. 다크모드 상자, 알림창 상자처럼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섞이지 않아 관리하기 편하고 필요할 땐 이름표만 보고 해당 상자를 가져다 쓰면 되니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원리만 아셔도 AI에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코드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여러분의 웹사이트는 더 이상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나만 아는 프로젝트로 남겨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프로그램을 세상에 공개하는 배포를 진행하고 내이름.com과 같은 진짜 나만의 인터넷 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첫 온라인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퓨리온 AI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부터 웹 앱 개발, 마케팅 자동화까지 기획, 디자인, 개발, 운영을 한 번에 당신의 브랜드 퓨리온이 기술과 감성으로 연결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하단 댓글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